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비상교육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전은병 지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1강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강의 듣고 있는 시점이 언제일지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수업 해야지, 어떤 수행평가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선생님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EBS 친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아마 선생님처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쵸, 기말고사 이전에 이 강의를 딱 듣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행평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학기 초에 계획 세운 대로 이제 수행평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지필평가가 60% 아니면 70%, 그쵸? 중간, 기말 합해서. 그리고 나머지 30 또는 40%가 수행평가일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학교 수업 충실히 따라가야 내신은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하긴 하지만 수행평가는 더더욱 그렇죠. 매 수업 1시간 1시간마다의 수업 태도, 그렇죠.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에 글 써서 내는 것, 발표하는 것, 뭐 독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켜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수행평가는 조금 소홀히 해서 뭐 시험 잘 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 수행평가도 선생님이 직접 이제 채점을 해보면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딱 봤을 때 우리 뭐 한 문제, 두 문제 차이?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날 때는 수행평가 1, 2점이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수행평가 1, 2점 때문에 내신 1등급 될지 2등급 될지 막 이렇게 2등급, 3등급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선생님 말 듣고 수행평가도 진짜 잘 챙겨야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고 학교 수업 정말 충실히 1시간 1시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도 비상교육의 협조로 함께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3단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단원 안에서 새로운 소단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면서 우리 오늘 무슨 공부할까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은 우리 지난 10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엉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라는 대단원이고요. 요 단원 안에 우리 두 가지 소단원이 있었어요. 지난 10강에서 이 글 잘 기억나죠?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정말 밀착되어 있는 삶의 문제 를 다룬 글이었어요.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위험성, 왜 이 중독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시해주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이 글쓴이가 해결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4가지가 뭐 실현 가능한지 실제 유용한지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잘 맞는지 이런 등등의 비판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읽기 단원이었다면 오늘은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이에요. 사실 이 협상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친구들도 있어요. 뉴스에서 많이 보던 단어죠. 뭐 국가 간의 외교 협상을 한다든지 뭐 기업 안에서 뭐 노사 간의 협상, 뭐 개인적으로는 연봉 협상 이런 말은 뉴스에서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긴 한데 우리 교과서 안에도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이라는 말하기예요. 말하기. 실제로 어떤 두 친구가 실제 협상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말하기 담화를 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아마 어떤 학교에서는 실제 협상을 수행평가로 할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 학교에서는 협상을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정말 수행평가로 실제 협상을 해야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단어는 일단은 협상이라는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협상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쵸? 대화, 뭐 우리가 그냥 친구들과 하는 이런저런 주고받는 이야기와는 달리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의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 순서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하기라는 게 우리 오늘 또 학습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단어의 특징 배울 거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협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사실 말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내가 말을 하면 내 대화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고, 그쵸? 그리고 그 상대가 말을 하면 또 내가 듣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하고 듣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상대가 무슨 말하는 신경 쓰지 않아. 너의 기분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상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뭐 학교 생활하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타인과 정말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 안에서 내 의사소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조금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착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 우리 협상이라는 단화 유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눈뜨다이고요. 이 협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그냥 중요해. 이게 아니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중요하니까 수록되었겠지만 1학년 교과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3학년 때까지 수능 공부까지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국어에 화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화법 뭐겠어요? 화법.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쵸? 말하고 듣는 그 과정을 문제화시키는 영역이 바로 화법인데 우리 이제 수능 때 화법 영역 공부 또 할 거거든요. 그때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화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협상이 뭔가 그러면 봅시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서 상반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길죠.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야. 우리 요거 학교 수업 때 배웠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반도 음악실을 써야 되고 옆 반도 음악실을 써야 돼. 그쵸? 그러면 둘 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음악실을 쓸 수는 없잖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익을 많이 주장할수록 이쪽 옆반에서는 음악실을 사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쵸? 옆반이 많이 쓴다고 하면 우리 반은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서로 타협하고 조정한다. 타협은 뭐냐면 쉬운 말로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양보한다? 아니죠. 서로 간에 이건 양보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겠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요 지점을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쪽 다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쪽만 이익이 크고 한쪽은 계속 양보하고 이건 협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 그게 바로 협상입니다. 그래서 협상 참여자는 경쟁 협력적 관계에 있으며 이익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음악실을 많이 써. 그러면 이쪽은 적게 쓸 수밖에 없어.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양보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계속 손해를 보도록 말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협상의 결과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일단 이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말하기의 결론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나는 절대 양보 못해. 나는 음악실을 우리 반만 쓸 거야 라고 하면 이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어야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미묘하게 어떻게 할까? 경쟁을 하겠죠. 그 안에서 미묘하게 우리가 계속 양보를 한다든지 그쵸? 계속 우리의 이익만 주장한다든지 할 수 없지만 서로 미묘하게 그래도 둘 다 만족할 수는 있으나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대안을 구성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면서도 협력적 관계에 있는 그 관계일 때 협상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성은요. 그쵸?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말하기이다.
그리고 이해 갈등에 놓여 있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기본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말로 합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중요하게 생각한 타협과 조정, 서로 양보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 요번 3단원의 소단원 2에서는 협상 담화를 배우는데, 선생님 방금 말한 우리 화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의 유형이 토의, 토론, 협상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주 하는 발표, 뭐 강연 이런 것들은 그냥 담화를 딱 읽어봤을 때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담화가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협상이 제일 낯설긴 하죠. 예를 들어보면 토의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좀 자주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 학교는 이제 곧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럼 체육대회에 앞서서 학급에서 토의를 했어. 우리 반 티를 뭘로 정할까? 라는 토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거야. 어떤 학생은 A라는 반티 하자, 어떤 학생은 B라는 반티 하자 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래서 토의라는 것은 우리 경쟁 협력 중에서 협력적 말하기예요. 서로가 뭔가 의견을 제시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끌고 나가는 협력적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토론은 어때요? 우리 토론 TV에서도 가끔 하는 적이 있는데 토론의 당사자들은 일단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논제에 대해서 한쪽은 찬성을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내 주장이 더 옳아 라는 걸 입증하는 말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급에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반 지각비를 걷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지각비 가장 괜찮은 지각의 제재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지각했다고 돈을 걷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각비에 대한 찬반 토론, 우리 교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 토론의 목표는 내 의견이 더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토론은 경쟁 협력 중에 뭘까? 경쟁적인 말하기예요. 그럼 협상은 그 중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하는 거.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과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있어. 그런데 난 협상 안 해. 내가 음악실 다 차지할 거야. 이러면 갈등하고 싸움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고 거기 안에서 미묘한 경쟁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협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토의, 토론, 협상 이렇게 세 가지 담화가 앞으로 중요하게 배울 거구나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협상의 절차 봅니다. 협상이라는 건 그냥 내가 막 의견 얘기하고 저쪽이 막 의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무엇을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협상이 필요한지를 먼저 분석해야겠죠. 갈등의 원인,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에 관한 갈등의 원인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돼. 아까처럼 나는 혼자 음악실 다 쓸 건데 라고 하면 이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거야. 협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가능성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보장된다면 협상할 여지가 있어. 저쪽에서도 그래, 우리도 우리의 연습 시간 보장해 준다면 그래, 협상해보자 한번.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 보자. 라고 마음을 서로 확인해야 협상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요 두 가지 시작 단계에서 이런 언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가 협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마냥 주장하기만 해서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쟤네들의 처지는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간에 검토하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은 이 점에서 좀 힘들겠다.
그 대안은 이 점에서 좀 힘들겠다라고 해서 대안 한 3개 정도, 뭐 3, 4개 정도 제시하면서 서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가장 좋은 대안이 하나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해결책으로 서로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조정 단계고요. 마지막 이제 시작 조정했으니까 마지막에 해결 단계. 해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과정까지가 바로 협상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담화 읽으면서 찾아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교섭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협상 당사자 1과 협상 당사자 2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표는 이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라는 자, 협상 당사자 1이 목표와 양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은 양보하지 말자 라는 최종 양보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협상 당사자 2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협상 당사자 2는 목표점이 여기에 있고 최종 양보점이 여기에 있어. 그럼 만약에 보세요. 요 지점에 있는 의견이야. 요 지점에 있는 대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 지점에 있는 대안은 누구에게만 너무 유리해? 당사자 2에게만 너무 유리하잖아. 그쵸? 당사자 2의 목표점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사자 1의 최종 양보점보다 더 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진 양보 못해 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협상 당사자 1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그쵸? 최종 양보점보다는 이쪽에 있는 의견을 협상 당사자 1은 그 의견을 채택하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 협상 당사자 2도 이쪽에 있는 의견이다. 그러면 이건 협상 당사자 1한테만 너무 유리하잖아. 그쵸? 당사자 2의 최종 양보점보다 더 벗어나 있는 의견일 경우에는 협상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양보하는 거죠. 목표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로 간에 양보하다 보면 어느쯤에서 결국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협하고 조정이 될 것인가 하면 이 정도 안에서. 그쵸? 요 안에서 서로 의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서로의 최종 양보점을 지켜주면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가 바로 협상의 최종 결론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던 의사소통의 과정과 태도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하는 연습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이건 사실 협상을 실제 해봤을 때 더 많이 느끼긴 하겠지만 우리 협상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또 이런 말하기 태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의사소통의 무엇과 무엇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그쵸? 협상하는 과정 안에서 목적과 주제에 관련 없는 말을 한다라는 건 좋지 않은 태도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무슨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했습니다. 일단 적절한 언어적, 이건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하는 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도 그냥 말만 딱 전달하지 않죠.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투 안에 뭔가 억양도 있고, 그쵸? 그리고 말투가 뭔가 화난 것 같을 때도 있고, 기분 좋은 것 같을 때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 말에 얹어지는 뭔가 느낌 같은 것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보통 말투, 억양, 목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같은 말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해요. 비언어는 뭘까요?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와 같이 뭔가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얼굴 표정, 손짓, 몸짓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표정 없이, 몸짓 없이 그냥 말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오늘 내 말투가 굉장히 딱딱했어.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화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말할 때도 이런 것들을 신경 써가면서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내 말의 그 내용을 더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발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며 듣는다. 그쵸?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거에 늘 주목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듣고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는 별로 협상하고 싶지 않아. 이런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뭐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요 정도는 오늘 좀 잘 기억을 해놔야겠죠.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실제 협상 담화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협상과 관련된 그리고 의사소통의 점검과 관련된 개념 함께 봤고요. 이제 교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내용 보충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 수업 잘 듣고 왔겠죠? 그쵸? 한번 봅시다. 우리 교과서 맨 앞에 보면 만화가 하나 있었죠. 이 만화 정말 재밌는 만화였는데 보세요. 청소하느라 고생 많았어. 간식으로 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렴. 그랬더니 두 형제 같죠? 아마도. 이리 줘. 내가 똑같이 나눌게. 아니야. 내가 나누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서로 나누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왜 이럴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선생님은 남동생이 있는데 선생님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주시는 거 너무 싫었어. 남동생이 막 이만큼 가져가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제발 똑같이 나눠서 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형제니까 더 심하겠지. 그치? 서로 많이 먹겠다고 막 지금 난리 났어. 그쵸?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내가 똑같이 나눈다니까. 그러는 형은 뭐 믿을만 한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얘네들이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선생님 이 해결책 딱 듣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거죠. 우리 배웠으니까 이 엄마가 어떤 해결책을 내리면 가장 좋아요? 한 명이 나누게 해. 그쵸? 그리고 얘가 먼저 고르게 하는 거야. 대단하죠? 그러면 어때? 얘는 본인이 나눌 거지만 선택할 권한이 없어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정확하게 나눌 거야. 조금이라도 크게 만들면 얘가 가져갈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똑같이 먹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나누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먼저 고르게 하고 이런 해결책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선생님 이거 언젠가는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많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갈등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협상이라는 게 뭔가 거창한 담화, 거창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는 왜 스마트폰도 못 쓰게 해? 이러면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랑 협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엄마는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 엄마, 저는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서로 뭔가 갈등하지 않고 좀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도 협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이익을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싸우는 상황,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 서로 간에 기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상의 상황이 사실 실제적으로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141쪽에 이런 재밌는 만화를 통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142쪽으로 가서요. 실제 두 친구가 했던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이라는 요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